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이삿짐 정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보냈는데 짐을 정리하면서 보니 제 인생도 조금 정리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겪은 형님과의 일 때문에 저도 제 목소리를 내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하고 아이 둘, 정말 보통의 가정을 꾸리고 있죠. 공무원으로 일하는 남편은 많은 돈을 벌어다 주고 그러진 않아도 여태 쉬는 날 한 번 없이 꾸준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도 남편의 성실하고 자상한 면이 좋아서 결혼을 하게 됐죠. 가장 뿌듯한 건 남편 성격을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닮아 저한테도 늘 착하고 바른 말로 대해준다는 게 기특해요. 그런데 이런 장점이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항상 모질게 굴지도 못하고 본인이 다 당하고 사는 성격인데 저도 남편하고 성향이 비슷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남편은 집안에서도 가장 순하고 무슨 의견이든 가족들을 따르는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결혼 초부터 아주버님은 집안의 왕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나라도 하면 그날은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식당 하나도 본인 뜻대로 가야 하는 스타일이죠. 초반엔 남편을 너무 누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함부로 대해서 놀랐는데 가족들을 다 만나고 보니 온 가족에게 자기 방식대로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늘 아주버님을 경계하고 약간의 거리를 두면서 지냈죠. 불편한 기분을 느끼면 대화로 풀지를 못하고 화부터 내니 굳이 얼굴을 자주 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신혼 초에는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 남편 등에 상처가 보여서 대체 어디서 다쳤냐고 캐물었더니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버티더라고요. 끝까지 얘기 안 해?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도 아내로서 알아야 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비밀 만들면 나도 당신 못 믿어? 알았어. 형하고 잠깐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됐어.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상처가 생겨? 형이 한 번씩 화나면 가끔 그러는데 심각한 건 아니야. 그냥 옆에 우산이 있었는데 그걸로 들고 투닥거리다가 이렇게 된 거야. 신경 쓰지 마.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한 일 아니니까 오해 풀어. 아주버님도 너무하신다. 어떻게 우산으로 그래? 남자들은 가끔 흥분하면 그러기도 해. 내가 언제 형님하고 얘기 좀 해야겠다. 안 돼, 여보. 그냥 모른 척 넘겨줘. 솔직히 형하고 이 일 다시 꺼내서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형 성격이 나랑 달라서 나를 답답해하고 그럴 때가 있어. 바보같이 왜 이 나이에 당하고 다녀. 어린애도 아니고. 당신도 알잖아. 형 어릴 때부터 죽겠다고 한 적이 많아서 우리 가족한텐 항상 형이 아픈 손가락인 거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순 없잖아. 어머니고 당신이고 다 잘못이야. 내가 보기엔. 시퍼런 상처가 들어있는 남편 등을 보니 제 속이 상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씩 흥분 잘하고 자기 멋대로 구는 줄은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다는 게 불쾌했어요. 몸으로 투닥거릴 시기는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더 아주버님을 멀리하게 됐는데 꼭 이렇게 못된 심보인 사람들이 왜 더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형님은 교수로 아주버님은 회사 대표로 두 분 다 잘 나가는 분들이라서 이래저래 기가 죽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가족 식사할 일이 생겨 식당을 예약하고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부부한테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 참. 누가 이런 데서 밥을 먹어요? 이거 누가 찾은 거예요? 네? 이 식당도 괜찮은 곳인데 왜 그러세요, 아주버님? 아, 참. 누굴 대접해봐야지 알지.
이거 먹을 바엔 그냥 라면 끓여 먹는 게 낫겠네. 동훈이가 찾았어요? 뭘 하나 시키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 새끼는. 아니, 아주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내 동생한테 내가 그런 말도 못해요? 모르는 게 있으면 더 알려주고 잘하라고 자극을 줘야 말을 듣지. 걔는 성격이 큰 소리 안 내면 절대 알아듣지를 못해. 둔해가지고. 그러니 배우자도 똑같은 사람을 만나지. 에휴. 식당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데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됐어. 내 선에서 해결할게요. 그럼 그날 밥값은 저희가 내는 걸로 할게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손가락 빨고 지낸다는 소리 안 듣게 그냥 우리가 살게요. 마음 편히. 그리고 그날 우리 집으로 와서 내 차로 같이 가요. 식당으로 바로 안 가고요? 거기 손님들 다 외제차 타고 오니까 우리 차 타고 가자고. 쪽팔릴 것 같으니까. 저희는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써서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다니까. 거기다 아는 사람들 천진데 굳이 못 사는 거 알릴 필요 있어요? 생전 모르는 남도 못할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우리 수준 경제 상황을 늘 깔아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끼 가족들하고 같이 먹는 것도 마음이 상해서 시간 때우는 용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아주버님의 행동, 말투 하나에 제가 상처받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래서 모임도 가능하면 줄이고 줄여서 연중 행사로 만들다 보니 조금은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각자 찾아뵙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집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죠. 말없이 오시는 분이 아닌데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내가 부탁이 있어서 연락도 없이 그냥 왔다. 부탁이요? 무슨 급한 일이신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미안해서 얼굴 보고 하려고. 네. 어머니 얼른 들어오세요. 아이고, 빈손으로 오시지. 무겁게 이런 것까지 들고 오셨어요? 무거운 거 들고 다니시면 무릎 상하시는데 저한테 연락하시지. 역으로 나가 있을 텐데. 기훈이네 때문에 왔다. 기훈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왜요? 아주버님네 무슨 일 있어요? 내가 서울이 가까우면 매일 기훈이네 집에 가서 집안일도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나도 그럴 수 없고 그렇다고 모르는 사람 들이는 건 싫다고 전알리더라. 애도 못 먹어서 살이 자꾸 빠진다는데 우리 도경이 생각하면 안쓰러워서 눈물까지 다 난다. 주변에 누구라도 좀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도경이가 왜 못 먹어요? 아주 집이 아수라장이야. 애는 무슨 죄냐. 도경이 애미는 교수라고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오면 책 들여다보기 바쁘고 기훈이는 사업한다고 여기저기 사람 만나러 다니라 코가 빠지고 그러니 집안 꼴이 아수라장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너밖에 없어서 부탁 좀 하려고 이렇게 왔다. 둘째야, 네가 좀 곁에서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네? 제가요? 어머니,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주버님네랑 저희 집 거리가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그래, 알지. 근데 딱 운이 좋게 그 아파트 아랫집이 비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살면 안 되겠니? 부족한 돈은 내가 좀 보태주마. 기훈이도 보태준다고 했고 이 기회에 너도 형님하고 가까워지면 좋잖니. 형제도 우애 있게 지내면 좋고. 어머님, 이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가 쉬운 것도 아니고 저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갑작스럽네요.
그 동네가 거기서도 엄청 좋은 동네라고 하더라. 니네 애들 교육시키기에도 좋고 살기도 좋고 생각할 게 뭐가 있니? 그리고 집 나가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된대서 나더러 오늘 꼭 확답을 받아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불이 나게 온 거고. 그럼 아주버님이 직접 오셔서 이야기를 하시지 왜 어머니를 시키세요? 자기도 미안하니까 그렇지. 어머니 마음도 잘 알겠는데 갑자기 이런 문제를 상의도 없이 결정하려니까 저도 머리가 아프네요. 도움이 쓰는 문제는 아주버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저도 사실은 불편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어머니. 안다. 네 마음 다 알아. 내가 낳은 놈이지만 그 녀석이 하도 욱하는 게 심해서 우리도 알지. 그러니까 가족이 더 품어주고 더 이해해줘야지. 내 이렇게 부탁하마. 저녁에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던 시어머니는 결국 우리를 이사시키고 제가 가서 집안일을 돕는다는 조건을 받아내고서야 떠나시더라고요. 사실 이 결정을 하게 된 건 다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나이 든 분이 이렇게 사정사정 하는데 저도 계속 거절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다행히 아주버님은 평일엔 새벽에 들어오고 주말엔 골프 모임이 있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해서 저도 가끔씩 들르는 정도로 생각하고 이사까지 강행하게 됐어요. 솔직히 힘없고 돈 없는 저의 입장에선 방법이 없더군요. 대신 어머니, 무슨 문제 일어나게 되면 제가 하는 대로 지켜봐 주세요. 싸움이 나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요. 그동안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 때리고 불러다 분풀이하고 이런 일 너무 많이 봐왔는데 저 그거 다 참았어요. 그거 아시죠? 그래, 내가 그건 약속하마. 나중에 연을 끊든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네 편이야. 네가 도우려고 이렇게까지 한 건 내가 절대 아니지 마. 걱정하지 마. 사실 시부모님한테도 아주버님을 위해 계속 희생하시지 말라고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저 또한 결국 아주버님의 뜻대로 행동을 하게 됐으니 그런 말할 자격이 없었죠. 평생을 모두가 아주버님에게 계속 져주는 식으로 길들여져 있으니 제가 이런 말을 해도 통할 리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결국 오랜 고민 끝에 이사를 가기로 결정하고 하루에 조금씩 집안일을 도와주기로 이야기를 끝냈죠. 이건 당신도 알아도 이사 가는 건 어머니 때문이야. 알아. 나도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서 참는 거야. 그리고 당신한텐 정말 많이 고맙고 미안해. 내가 형하고 만나는 일은 다 할 테니까 가끔 형수님 일만 도와줘. 참, 누가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집에 쓰레기 버릴 시간도 없어서 우릴 데려다갔어. 이해가 안 가. 그리고 평소에 아주버님 화풀이 대상으로 당신 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퍽하면 불러다가 욕하고. 말은 그렇게 해도 속정이 많은 사람이야. 속정? 그렇게 당하고도 형이라고 되게 감싸네. 그래도 시어머니 말대로 좋은 마음으로 베풀고 사는 거라 생각하면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삿짐을 푼 그날부터 정말 가관이더군요. 형님은 전화도 아니고 아예 인터폰으로 호출을 해선 이따가 올라와서 우리의 저녁만 챙겨줘. 간단하게. 형님, 외출하세요? 아니, 난 저녁이면 서재에 있어. 수업 준비해야 해서. 그래서 말인데 조금 조용히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소리에 예민하거든. 그리고 시리얼하고 과일은 주지 마. 저녁에는 단 거 먹으면 안 돼. 단 거 먹으면 잠 못 자니까. 한 집에 같이 사는 파출부가 따로 없더군요. 최소한 오늘 왔는데 힘들지 않았냐는 안부라도 한 번은 물어봐야 정상 아닌가 싶었는데 아닌 줄 알았던 형님도 어느새 아주버님을 쏙 빼닮아 있더라고요.
아니면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처럼 둘 다 똑같은 사람끼리 만났을지도 모르겠네요. 아주버님 부부를 생각하면 괘씸하지만 부모가 제대로 챙겨주질 못해서 말라가는 어린애를 생각하니 애가 불쌍해 우리 애들 챙겨주는 것 반만 해주자는 마음으로 저녁을 차려주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형님은 감사는커녕 저를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불러 일을 시키고 아침엔 해야 할 일을 지시해놓고 외출하는 상황까지 다다랐어요. 저도 어느 선까지 참고 넘겨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도 싸움 만들면 어머니가 소갈이하니 조금만 견뎌달라고 그렁그렁한 눈으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과 반찬, 김치까지 다 해서 보내는 시어머니를 보니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저도 조금 더 견뎌보기로 했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 형님이 저녁에 우리 집으로 찾아와선 다음 주에 생일 있는 거 알고 있지? 아, 아주버님 생신이라고 어머니가 벌써부터 이것저것 준비하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날 어머님 좀 도와드리려고요. 혼자 하시기엔 힘드실 것 같아서요. 당연히 그래야지. 누구 생일인데. 어쨌든 잘 됐네. 그럼 저녁으로 먹는 거니까 다들 퇴근하고 시간은 7, 8시쯤 차리면 되겠죠? 아니. 동서까지 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네? 가족들 다 참여하는 거 아닌가요? 이번엔 우리 학교하고 남편 사업이 연계되는 게 있어서 교수들하고 총장님 모시고 자리 마련할까 하거든? 그러니까 동선에는 올 필요 없어. 아, 그리고 우리 남편 사업으로도 연결되는 거니까 생일이어도 비즈니스 분위기 나게 좀 조용하면서도 격식 있게 음식 준비 좀 해줘. 해줄 수 있지? 아, 그리고 이번에 동선에 이사시키느라 우리 도경이 아빠가 돈 많이 쓴 거 알고 있지? 난 그거 알면서도 도경 아빠 닥달 안 했어. 내가 반대하면 동선에도 이사 못했지. 서방님 월급으로 이런 동네 평생 올 수나 있겠어? 맘 같아선 그런 말을 하는 형님 면전에 앞치마 집어던지고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당신네랑 엮이나 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돈이란 게 참 그렇더라고요. 사람을 찍소리 못하게 작게 만들어버리는데 감정보단 이성을 더 챙기게 만들더군요. 주먹을 불끈 쥐면서도 사회생활하면 이것보다 더한 소리 듣는데 참자 싶었네요. 토끼 같은 자식들 교육은 더 좋은 곳에서 시키고 싶은 생각에 꾹꾹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다 제가 바보 같고 능력 없고 못나서 이런 거니 그냥 듣고만 있었죠. 어머님이 한식 요리 잘하시니까 그거 도와서 해볼게요. 한식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나오는 음식이랑 플레이팅 같은 거 할 수 있겠어? 그런데 가본 적 별로 없지 않아? 저도 많이는 없지만 몇 번은 가봤어요.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볼게요. 정말 고마워. 내가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거라도 받아줘. 성의 표시라고 생각해줘. 괜찮아요. 돈 받고 그럼 제가 더 불편해지죠. 동서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 재료 사고 이런 데 아끼지 말아달라는 뜻이야. 그럴 거면 어디 나가서 한 끼 사 먹지. 굳이 집에 초대를 해서 레스토랑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탐탁지는 않았지만 저도 이웃이 된 이상 생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으니 음식으로 축하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음식 준비를 했어요. 평소 잘 먹지 않던 해산물에 갈비찜, 어머니 반찬까지 속으론 울분을 삼키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죠.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다양하게 차렸어요. 정작 우리 남편 생일에도 이렇게는 못해줬는데 그 마음이 드니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새벽같이 오셔선 아픈 무릎을 때려가며 주방을 서성이는데 이게 무슨 난리인가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리고 손님들 오기 몇 시간 전 화장하고 옷 입느라 제대로 주방에 와보지도 않던 형님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얼굴에 5만 가지 인상을 다 쓰며 툴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서, 설마 이게 다야? 어머님, 이게 다예요? 네, 형님. 이것도 어제 새벽부터 준비한 거예요. 미쳤어? 누가 이런 걸 먹어? 싸구려 백반집도 아니고. 형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고기에 해산물에 빠진 거 없이 다 차렸는데. 고기에 해산물? 그게 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건 없이 사는 동서 생각이고, 고기랑 해산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돈까지 주면서 부탁했잖아. 한식 레스토랑에서 볼 법한 비주얼로 차리라고. 내가 준 돈 어디다가 다 쓴 거야? 이런 걸 음식이라고 차렸어? 얘 큰애야. 이 정도면 다들 배불리 먹는다. 나한테 말해라. 둘째는 다 도와준 거밖에 없는데 왜 그래? 아니 어머니, 어떻게 이런 음식으로 사람을 불러요? 그 소리에 저도 참고 참았던 인내심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이게 왜 어때서요? 사람들 먹고 사는 거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 뭐가? 이래서 수준 차이가 무서운 거야. 차라리 내가 부탁했을 때 격식 있는 자리 안 가봐서 모른다고 했었음 좋았잖아. 왜 이걸 꾸역꾸역 준비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모른다고 했음 그냥 밖에 나가서 먹지. 돈까지 다 받아 먹더니 이 꼴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도경 아빠가 이거 보면 엎어버리고도 남을 텐데. 아, 이걸 어쩔 거야? 형님, 그만 좀 하세요. 왜 엄한 사람 붙잡고 갑질이세요? 이 음식이 대체 뭐가 문제라고 이러세요? 어머니하고 저는 어제 새벽부터 음식 준비하느라 온몸이 쑤셔요, 지금. 최소한 그런 정성을 알면 이런 말은 못하죠. 제가 가만히만 듣고 내내 하니까 정말 사람을 뭘로 보시는 거예요? 어머머?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지금 남의 중요한 자리 다 망쳐놓고 어디다가 큰 소리야. 기생충처럼 빌붙고 사는 주제. 감히 나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어? 너 내가 우스워? 그러더니 제 얼굴과 몸에 음식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게 기생충 냄새가 나 더러워서 이 쓰레기 같은 음식 못 먹겠다며 제 머리채를 끌고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어젯밤부터 준비한 음식들을 변기에 쏟아붓더군요. 아주버님이 흥분했을 때 내 남편을 우산으로 때린 것처럼 형님도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악을 지르더군요. 저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냥 당하고 있었어요. 눈에는 김치 국물이 다 들어가서 제대로 눈도 못 뜨고 속수무책 당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를 도와주려고 몸을 던졌지만 이미 미친 것처럼 날뛰기 시작하는 형님을 말릴 수는 없으셨고 시어머니가 절 말릴 때마다 시어머니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다 망쳤다며 아글아글 지르고 제 몰골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때마침 조금 일찍 도착한 손님 한 분이 집으로 들어오셔선 이 광경을 모두 다 보게 되었나 봐요. 저나 형님 그리고 시어머니도 그 손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던 그때 그 손님이 갑자기 제게 다가와선 손을 덥석 잡는 겁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너 은진이 아니냐? 네가 이 집에서 왜 이러고 있어?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누구세? 삼촌? 그래, 자전거 삼촌이다. 나 알아보겠니?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박 교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얼른 못 놓으세요? 은진아, 얼른 일어나거라. 총장님이 저희 동서를 어떻게... 그날 가장 중요하다는 인물인 총장님이 알고 보니 어릴 적에 제게 자전거를 사주고 가르쳐주던 아빠와 가장 친한 동생분이었어요. 아빠와는 둘도 없는 사이이자 형 동생하며 가족끼리도 막역하게 지냈던 분이었는데 7년 전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선 연락이 끊겼죠. 하필이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 반가운 마음보단 수치스러운 마음뿐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 장면은 부잣집에서 일하는 파출부가 집주인에게 혼나는 꼴이었으니까요. 얼굴을 씻고 음식으로 범벅이 된 옷을 갈아입고 문 밖을 나가려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밖에서 형님과 총장이 된 삼촌의 대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유, 총장님이 저희 동서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내가 제일 잘 따르던 형님의 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세상이 참 좁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형님의 딸이 박 교수한테 이런 험한 꼴을 당하고 있으니 먼저 돌아가신 형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원통하시겠나요? 총장님, 아니에요. 총장님께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동서가 주방에서 일하다 넘어지는 바람에 화장실에서 씻는 걸 제가 좀 도와주고 있었어요.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일은 아닙니다. 박 교수님, 저도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지금 박 교수님 변명은 초등학생이 들어도 거짓말인 걸 알겠네요. 오늘 식사는 취소하시죠. 그래도 총장님, 저희 남편 곧 오는데 인사는 하고 가시는 게 남편 사업 이야기도 좀 들어보셔야 되고. 박 교수님, 그만하시죠. 사업이라는 게 결국 사람을 믿고 하는 건데 제가 뭘 믿고 박 교수님과 부군과 사업을 같이 하겠나요? 박 교수님 오늘 보니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네요. 저 총장님, 집안에 복잡한 일이 좀 있어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냈는데 오해입니다.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도 오면 같이 이야기하시죠. 그럼 은진이하고 같이 오세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삼촌은 방 안에 있는 책에 연락을 기다린다는 말을 남기고 먼저 집을 나가셨어요. 아마 제 체면을 생각해 제가 민망해할까봐 배려를 해주신 것 같았죠. 결국 그날 중요한 사업 자리는 그렇게 끝이 나버렸고 삼촌이 다른 분들에게도 연락을 돌렸는지 다른 분들도 그 자리엔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이제야 사태 파악이 된 형님은 다급해진 모습으로 저를 붙잡고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빌더군요. 동서, 내가 흥분해서 그런 거야. 진심 아닌 거 알지?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 제발 총장님한테 말 좀 잘해줘. 응? 형님, 정말 속보이네요. 흥분했다고 누가 사람 머리채를 이렇게 잡고 이 꼴을 만들어요? 이 정도면 정신병원 가야 될 수준이에요. 그래, 맞아. 미쳤어 내가.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봐줘라. 도경 아빠가 일 망친 거 알면 가만 안 있을 거야. 동서도 도경 아빠 성격 잘 알잖아. 그리고 나도 학교에서 완전히 찍힐 테고. 그러니까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총장님하고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어? 응? 제발. 제가 왜요? 저보고 기생충이라니 뭐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람 개무시했으면서 이제 와서 기생충인 저한테 뭘 바라시는데요? 저는 오늘부로 형님이랑 아주버님 모르는 사람으로 지낼 거예요. 어머니도 일 생기면 인연 끊어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렇게 당하고 사는 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이 집 파출부예요? 돕고 싶어서 어린 도경이가 불쌍해서 가식 없는 마음으로 이사까지 왔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쓸모가 있으니 또 다르게 이용해 먹으시려고요. 저는 그거 못하겠네요. 알아. 나도 동서 그 순수한 마음 잘 알지.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러는데 나도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제가 보기엔 지금 다 변명으로 들리네요. 형님은요, 사람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동서, 무슨 말이든 좋아. 마음 풀릴 때까지 욕을 하든 물건을 던지든 마음대로 해. 제발 이대로만 가지 마. 괜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없이 사는 저한테, 기생충 같은 저한테 이렇게 다리 붙들고 비는 거 자존심 상하잖아요, 형님. 이 길로 인연은 끝난 걸로 하죠.
저도 두 분 안 보고 사는 게 훨씬 속 편할 것 같네요. 형님은 제가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져 울면서 사정사정을 했고, 현관문 앞에서 아주버님을 딱 마주치고 나서야 제 바지를 놓아주었어요. 아랫집에 사는 저희 부부는 그날 밤새도록 위층에서 싸우는 아주버님네 부부싸움 소리를 들었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까지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 아주버님은 아침 일찍 형님을 데리고 와 저희 부부에게 맘에도 없는 사과를 하며 이번 사업에만 자금이 몇십억 들어갔다느니 사업 틀어지면 주저앉는다느니 사정사정을 하는데, 남편도 제가 당했던 그날 일을 듣곤 아주버님 부부를 내쫓았어요. 남편도 이제 아주버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연 끊고 산다며 못을 박았고, 이사도 당장 가자며 그 인간들이 더해준 더러운 돈도 돌려주고 모든 걸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아주버님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남편도 그간 아주버님에게 쩔쩔 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해줬는데, 남편에게 처음 듣게 된 시댁의 비밀이 있었어요. 저도 그 비밀을 듣곤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데, 세상에, 아주버님이 8살 때 자식이 없는 큰아버님 댁에 양자로 들어갔었대요. 근데 큰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17살 때 다시 시부모님에게 돌아왔다는데, 아주버님은 그걸 빌미로 평생을 시부모님과 저희 남편을 원망하며 못살게 굴었대요. 자식을 버렸다고요. 그러니 시부모님도 그 죄책감을 안고 평생을 아주버님에게 쩔쩔매며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다는데, 그 얘기를 듣곤 한편으로는 아주버님도 안 됐다 싶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아무리 아픈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답게는 살아야 하잖아요. 시부모님이 일부러 아주버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그때 상황이 그런 건데, 평생을 그 원망으로 자기 인생을 부정적으로 허비했다 생각하니 아주버님도 똑똑한 사람은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아주버님 부부와 관계 정리를 하고 난 후 대학 총장이 된 자전거 삼촌을 찾아가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어요. 남편도 저희 결혼식 때랑 아빠 장례식 때 삼촌을 2번 정도 봐서 얼굴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삼촌에게도 그간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리니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하셨어요. 아마 아빠가 살아 계셨더라도 당장 연을 끊으라고 하셨을 거라면서요. 같이 손가락질을 해준 삼촌이 있어서 정말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사도 최대한 빨리 가라고 해서 원래 살던 집 근처로 이사를 갔어요. 평수는 많이 줄었지만 마음은 훨씬 편안하고 넓어진 기분이 들었네요. 그날 이후 이젠 눈치 보고 참을 필요 없이 우리 가족 예전처럼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얼마나 행복한지 다시 깨달았어요. 누구한테나 아픈 과거와 아픈 세월은 하나쯤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아픔과 슬픔도 잘 이겨내서 사람답게 사는 게 중요한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아주 큰 교훈을 하나 얻었다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도록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